다사다난한 2023년 오늘이 10월 17일이죠? 17일입니다. 올해 고3인 우리 선배들은 정말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실 예비 고2 학생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1년 전 선배들의 어마무시한 역사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챙겨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상당히 위로가 되고 희망적인 그런 설명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최근에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자꾸 뭐 1000명, 3000명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네. 입시도 수능도 어쨌든 다 일대 전환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와 희망의 길이 어떻게 열릴 건지 여러분 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항상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그때도 깊은 생각에서는 드린 말씀은 그거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깊은 생각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생각은 이런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에 잘 적응은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본이 투철한 네. 그래서 실력이 성장하는 자에게는 얄팍한 변화들은 그렇죠. 그냥 찻잔 속 태풍처럼 느껴질 따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설명의 순서를 정 선생님께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인사 끝나고 나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입시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에는 수학 파트를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집중을 이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 시간 동안 저희 잠깐 안 보셔도 되니까 뭐 차도 가져오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이제 설명회가 시작될 때는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 Q&A 시간에 이제 저희가 질문들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릴 건데 이제 미리 받은 질문도 있지만 지금 이제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선별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료집 다운로드를 우리 PPT 자료를 지금 유튜브 설명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받으시고요. 그리고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치본원 상담실로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집이 꽤 두껍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는데 1년 동안 집에 보관하시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 차례 공부하시고 고등학교 3학년은 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학부모님 함께 공부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또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튼 준비는 다 되셨죠? 네, 마지막으로 딱 1분 드리겠습니다. 뭐 자료 준비, 그렇죠. 네. 화장실 다녀오기, 차 준비하기 등등등 준비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휴대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혹시 집에 계시다면 거실에 텔레비전을 켜십시오. 거기에 유튜브가 아마 연결될 수 있고요. 대화면으로 보시면 이따가 흘러갈 여러 자료들의 더 선명한 상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느 해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워낙에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오늘 하루 설명 들은 걸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일단은 제가 최대한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집에는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세히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설명회가 올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수선할 수 있고 이제 조금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점 안 나오길 바라는데요. 그게 생방송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묘미가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너그러이 잘 봐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영상이 어쨌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 가능할 테고요. 이 영상 부모님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보고 본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길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도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선정한 핵심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대, 정원이 는다는데 그리고 이공계 대학들이 무슨 융합 무슨 등등등으로 네. 막 정원이 는다는데 도대체 그 정체는 뭔가, 이게 불러올 효과는 무엇인가, 이걸 따져보는 시간이 있을 테고, 탐구 과목의 선택에 관하여 어찌 하는 게 좋은가, 이것 또한 얘기가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논술이 변한다는데 이 논술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네. 뭐 이것 등등을 일부 정원 선생님 설명에서 우선 정보를 챙기시고 2부에서는 실천적 결론들을 맺으면서 우리의 계획까지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러면 제1부 정원 선생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입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시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꼭 해보셔야 되는 대입 승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수능이나 논술 전형 등의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이 부분이 한 5쪽 정도 됩니다. 요걸 이제 프린트해 놓으시고 지금 시점,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리고 6월 모평 보고 나서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해 가시면서 한번 리스트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2학년 전국 학력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모평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모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이제 학력평가입니다. 이 학력평가에 국수탄 100분위 평균을 적어봅니다. 여태까지 본 것들. 자, 그리고 나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셔서 23학년도에 정시 합격 컷, 내가 원하는 학과의 정시 합격 컷이 어땠는지를 100분위로 또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적어볼까요? 90 몇쯤 적어볼까요? 95쯤 적어보겠습니다. 95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학과에 이제 가서 70% 컷을 봤더니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96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안심을 합니다. 정시로도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100분위 평균, 2학년 때까지 본 학평의 100분위 평균에서 2나 3 정도를 빼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뭐 수능도 조금 쉬워지는 것 같고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실 때 이 목표에 근접한 100분위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등급 평점을 적어봅니다. 이제 1학기까지밖에 안 나왔죠. 자, 그리고 이후에 좀 3월 되면 2학기 것까지 해서 이제 적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3학년이 되면 학부모님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입시 상담을 하십니다. 그때 가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아이가 어디를 붙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목표 대학, 학과 정하셨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가서 우리 학교의 선배가 그 대학에 합격한 적이 있는지, 그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갔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로 붙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선배랑 내가 지금 성적이 비슷하니까 그럼 이 정도 유지하면 갈 수 있겠네, 이렇게도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년 뭐 전형이 조금씩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선배가 붙었다고 나도 붙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학교에서 제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언제?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 입시 상담할 때.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 이 어느 정도의 테두리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합격할 수 있는인데 무엇으로?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까지일까를 지금 시점에서도 3월에도 6월에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그 라인에 따라서 수시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시로 합격할 대학이 이 정도다. 그러면 수시 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위쪽으로 잡아야 될까요? 아래쪽으로 잡아야 될까요? 제가 팔이 잘 안 돌아갑니다.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살짝 위쪽으로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수시에서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선들을 지원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내 목표를 확인하고 가고 싶은 학과 확인하고 성적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리스트업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내신 목표 등급을 이제 적어놓고 또 3월에, 6월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추천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우리 학교 학생은 몇 명인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추천 전형으로 몇 명을 선발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셔야겠지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종합 전형을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주로 할 것인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주로 할 것인가 역시도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 결정,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이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에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정시에 올인할 것인가, 수시에 올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생각해 두셔야 되냐면요. 지금 생각해 두셔야 우리 앞으로 다가올 무엇이 있죠? 겨울방학. 겨울방학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겨울방학에 허둥지둥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수시 지원을 하시게 될 때, 이 표는 이제 나중에도 계속 뽑아서 이제 쓰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칸을 세보시면 16칸입니다. 16칸 중에서 우리가 몇 장을 쓸 수 있죠? 기본적으로 수시 6장.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대답하셔도 됩니다. 오프라인 느낌을 좀 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자, 10장을 버리시고 6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리스트는 계속 변하겠죠. 3월, 6월, 7월 이렇게 가면서 계속 변할 텐데 이 리스트를 써보시고 몇 개? 16개를 써놓으시고 계속 고쳐가면서 나중에 실제 지원할 때는 10개를 버린다. 6개를 택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10개를 버리시는 게 더 나아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은 어떤 대학들을 더 넣을 수 있느냐? 우리 군외대학이라고 하는, 저는 이스트 대학이라고 불렀는데 이 켄텍이라는 한국 공과대학교가 생기면서 이스트 대학에 이제 하나 더 켄텍 이렇게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 과기원이라고 부르는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그리고 켄텍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인문계열도 사실은 알파가 있는데 사관학교도 있긴 합니다. 이런 대학들이 이제 좀 더 쓸 수 있어요. 자연은, 특히 자연 상위권은 선택권이 조금 더 있죠. 이 수시 이렇게 리스트를 계속 써봅니다. 이거는 지금 썼다고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 거에 따라서 계속 빼고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위쪽에 지원할 수 있는 한의대, 치의대, 그러니까 인문으로 따로 선발하는 단위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에도 나왔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두 전형들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전형들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적어주시고, 중복 지원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중복 지원이 안 되면 이런 것들 내가 직윤을 받아? 그럼 이거 지워버려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16개 다 못 채운다 하더라도 해보시고 이제 빼고 넣고 하는 과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겨울방학 계획을 좀 더 촘촘히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수능 과목 선택이 있겠죠. 너무 쉬우니까 다들 하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씩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문의 경우에 인문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제2외국어 한문을 할 것인가? 이건 왜죠? 그렇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 한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인문 최상위권의 경우에 이건 사실 지금 거의 다 결정하셨을 텐데 미적분을 수능에서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도 고민이신 분들은 우리 학원 입학 테스트 보시고 한성만 원장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위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답은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저희 깊은 생각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 계열의 경우에 좀 고려할 것이 조금 더 있는데요. 서울대 지원자의 경우에는
유형 2-1에 속하는 학과, 여기에 보면 어떤 대학들이 들어가냐면 일단 의대, 그리고 공대 대부분 학과들, 그리고 이제 과학교육과들이 들어가는데요. 자연계열 학과들 중에서 생명과학이 들어간 학과들은 좀 빠지고요. 생물교육과는 또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 학과들에선 무엇을 요구하느냐? 물리나 화학, 원투는 상관없습니다. 물리나 화학 쪽 한 과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이거 고려해야겠죠.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이런 학과들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땡땡 학과가 아니라 서울대가 목표다. 자, 그러면 뭐 선택하셔야 되죠? 서울대, 나는 일단 공대, 의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 정시로 가고 싶어. 그럼 뭐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2외국어 한문을 선택하는 것이 이후에 선택의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뭐 킵생 말고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 과목 선택의 기준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나 가산점이 아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제가 과학 강사로 이렇게 이제 학원가에서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처음부터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일단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선택 과목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리스트를 채울 때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 치시면 돼요? 웹에서 어디가 치시면 대입 정보 포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대학에 대한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어디가에서 좋은 부분이 뉴스 부분입니다. 입시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는데 어디가에서는 매일 한 서너 개 정도의 입시 뉴스를 선별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들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침 루틴으로 어디가에 매일 접속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대학을 치시고 그 대학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 대학별 입학처. 자, 입학처는 뭐 지금도 들어가셔도 되지만 이후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올 때쯤 4월 말 5월 초가 되거든요. 그때쯤 이제 들어가 보시면 모집 요강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의 논술, 뭐 학종이나 논술 가이드북, 그리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대학이 있다면 이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뭐 양들이 좀 상당합니다. 이런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확인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서를 쓸 때는 진학사나 UA 사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름방학쯤에 한번 예행 연습을 좀 하시고 머니도 충전해 놓으시고 이런 과정을 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대입을 위한 필수 정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대입의 주요 이슈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수능의 변화, 수능 최저 적용, 자연계열 정원 확대는 뭐 있고요. 과탐투 선택해야 되나?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제 변화가 수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제 확인해 보실 건데요. 자, 6월에 이 대입 개혁 보고라는 이제 회의에서 6월에 시작됐는데요. 이 수능에 대한 말들이. 그래서 수능 난이도 논란이 좀 있고, 그리고 수능 출제 방향이 좀 바뀌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들이 거쳐지고 나서 이제 수시 모집이 있었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율을 좀 지원한 학생들 수, 이제 경쟁률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 끝에 이제 보시면 이제 올해 어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느냐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서영고, 서성한 중에서 고려대랑 한양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원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쟁률도 어느 정도 증가가 했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줄어든 대학들은 25학년도에 수시에서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보고 바꾼 건 아니지만 이 대학들의 어떤 추세가 있었겠죠. 뭐 경쟁률이 좀 감소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고려대와 한양대의 경우에도 수시에서 25학년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 인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6월부터 계속 수능이 쉬워질 것 같다라는 대중들의 판단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도 뭐 최저 맞추기 쉽겠는데 내 학생부 좀 아깝겠는데 이러면서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상위 6개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죠. 우리들이 갈 거죠. 그죠? 이 대학들에 지원한 학생들. 수능 해볼 만한데? 그래? 필로 없어진다고? 수시 좀 상향해야겠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 지역의 대학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러한 판단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이 조금 쉬워진다? 라는 이 기대로 많이 경쟁률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능이 쉬워진다고 말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수능이 확 쉬워진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수능을 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능이 쉬워진다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 수능에서 2015학년도 수학비인데요. 이거 자연계열 학생들이 쳤던 수능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치신 분이 있을까요? 이 수능. 자, 보시면 만점 원점수 100점, 1등급 원점수 100점입니다. 즉 1등급 컷이 몇 점? 100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탐구입니다. 탐구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21학년도 물리원, 혹시 이제 자녀분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요 수능을 물리를 선택하셨으면 정말 기억하시고 가슴에 깊게 새겨져 있을 텐데요. 그죠? 지금 어금니 깎게 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지금 물리원은 1등급 컷 50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1등급 컷이 50점이다라는 건 하나 틀리면 2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이다라는 겁니다. 물리원이 이랬어요. 그럼 만점 표준 점수도 당연히 낮았겠죠.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21학년도 물리2입니다. 이때 이제 시험 봤던 학생들 제가 인터뷰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정말 어금니를 꺾여 물고 피를 토합니다. 막 평가원들을 욕하고 우리 착한 학생들이 그랬었는데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2등급의 원점수 컷이 몇 점? 50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 틀리면 몇 점? 한 개 틀리면 몇 등급? 3등급.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인서울 의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강원권, 충청권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대학별로 표점으로 반영하고 뭐 변표로 반영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점을 받아도 100분위가 94였거든요. 100분위가 94인데 대학에서 만점 표준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를 비슷하게 쳐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너무 슬프죠. 근데 진짜로 수능이 좀 쉬워지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탐에서는 많이 있었던 일이고요. 탐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능이 정말로 만약에 쉬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재학생이잖아요. 재학생들은 그 수능을 처음 봅니다. 수능 시험장에 처음 가봐요. 맨날 조용하게 막 독서실에서 이렇게 하고 집에서도 독서실 책상 이렇게 놓고 막 공부하죠. 막 밖에서 동생이 따지면 시끄러! 뭐 이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 아닌가요? 착한가요? 스터디 카페 시끄럽다고 바꿔달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막 옆에 좀 시끄러울 때 베란다 문도 열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수능장 상황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내가 간 학교가 옆에서 갑자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수능 볼 때쯤에 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 막 버스 소음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이 쉬워지든 어려워지든 일단 수능장에 가서 긴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재학생들은 쉬운 수능이 되더라도 한 7번, 6번쯤에서 계산이 평소보다 1분, 2분 좀 더 걸려. 이때쯤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안 풀려. 이런 상황에 엄청나게 당황하고 소위 학생들이 말하는 멘탈 붕괴가 일어나면서 연쇄적으로 뒷문제를 못 풀게 되고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쉬운 수능이라고 수능 대비로 좀 덜하거나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탐구에서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 지정 과목이 없어진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25학년도부터는 많은 대학에서 수학 미적분 기하 혹은 과학탐구 필수 선택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쭉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있죠. 유형별로 1, 2-1, 2-2, 3 이렇게 해서 지정 과목들을 정해놨고요. 그리고 고려대가 과탐, 서울시립대가 수학 이렇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인데요. 탐구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상위 대학들에는 수학 가산점 없고요. 조금 이제 인서울에서 10개 아래쪽으로 이제 가면 그 대학들은 수학 가산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 두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점수 반영 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점수 반영 방식은 탐구 반영 방식입니다. 서울대는 표준 점수로 반영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100분이 변한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국어, 수학은 어떤 점수로 반영을 하죠?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과학탐구나 사회탐구는 17개, 총 합치면 17개 과목이고 그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정을 해서 100분위로 반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키와 몸무게를 더할 수 없듯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 %는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100분위를 이용해서 만든 점수가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이름은 표준 점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거다? 100분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가산점이 있는 학교들, 탐구에 가산점이 있는 학교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나 좀 보실 텐데 제가 이렇게 표시한 대학들이 있어요.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있는데 이 대학들은 탐구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과탐한 학생들은 자연계열에만 지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계열에서만 과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인문계열 학과 지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산점 3% 혹은 5%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인문과 자연을 구분해서 인문은 사탐만 가산점, 자연계열 학과는 과탐만 가산점 이렇게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금 인문계열로 자꾸 지원을 하고 대학만 붙어놓고 안 다니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열을 나눠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혹시 중앙대나 경희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중앙대나 경희대는요 인문계열 사탐 가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계열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사회계열은 가산점을 주지 않는답니다. 즉 사회계열,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이런 대학들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탐을 봤어요. 가산점을 준다? 안 준다. 과탐을 봤어요? 그것도 가산점 없다. 자, 그러면 중앙대와 경희대는 어떤 마음인 걸까요? 사회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학 잘하는 학생도 우리가 환영할게, 겠죠? 수학 잘하는 학생도 환영할게. 그래서 굳이 사회계열은 가산점을 사탐으로 한정해 놓지 않았다. 가산점이 없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 가산점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 이제 한양대도 가산점이 있고 성균관대도 가산점이 있는데요. 뭐라고 잘 써놓지 않았어요. 나중에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점수랑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로 좀 난이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보정하기 위한 점수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평균이 100점인데 100점으로부터 좀 큰 쪽이야, 내 점수가. 그렇다면 내가 좀 잘했구나. 시험이 어려운데 잘했을 수도 있고 시험이 쉬운데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표준 점수 만점 표점이 높다고 어려운 시험이었어 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수능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기사들에서 국어 만점 표준 점수와 수학 만점 표준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걸 맞추면 마치 뭐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이 유불리가 해소되는 듯한, 그래서 국어의 만점 표준 점수를, 국어를 어렵게 내서 만점 표준 점수를 높이면 뭐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뭐 문과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도 수학도 자연계열이 잘합니다. 그 기사 잘못됐어요. 혹시 기자님이 보시면 기사 수정하십시오. 자, 어쨌든 표준 점수는 그래서 이 표준 점수, 만점 표준 점수가 높다고 이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만점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 그 시험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긴 하죠. 높긴 하죠. 그런데 올해 이제
과탐 2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100점을 기준으로 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100분이 변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과목이 있을 때 그 과목들이 이제 내용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다 보니까 그 과목들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점수를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점수인데요. 그래서 100분위에 따라서 변한 표준 점수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예전 자료인데요. 물리원은 100분위가 97. 97이 최고 만점 100분이었습니다. 이때 이 학교에서는 64.87을 줬고요. 화학원은 만점에 100분위가 99였고 100분위 변한 표준 점수를 65점이 줬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지원한 학생 중에 물리원을 선택해서 만점 받은 학생과 화학원을 선택해서 만점 받은 학생 중에 누가 더 유리한 거죠? 또 화학원이 더 유리한 거죠. 100분위 변한 표준 점수로 바꾼다 하더라도 유불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생명과학원 100분위는 하나 높은데 또 100분위 변한 표준 점수는 또 같죠.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이. 자, 이 100분위 변한 표준 점수는 적어 놓으세요. 수능 후에 대학마다 달라요. 대학에서 발표합니다. 대학마다 이 점수를 다 다르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수능이 처음 시작된 해에 성균관대에서는 사회탐구의 100분위 변한 표준 점수를 과학탐구보다는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교차 지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성균관대 교차 지원율은 굉장히 낮아요. 다른 상위 대학들은 막 60%다 70%다 이러는데 성균관대는 30%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탐의 이 100분위 변화 표준 점수를 좀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이 사탐 선택한 학생들을 조금 더 이제 우대해 준 것이죠.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사회탐구의 만점 표준 점수가 과탐에 비해서 낮았고 또 수학도 대부분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인문계열 학생들을 우수한 인문계열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분위 변화 표준 점수를 대학에서 어떻게 발표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 대학이 선호하는 계열의 학생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능 끝나고 한번 관심 있는 대학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 현황을 제가 뒤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가산점을 주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보시면 성균관대 부여할 수 있음, 한양대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언제? 5월에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 보통은 시행계획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한 대학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가산점이 수학이 이제 조금 생기죠. 이렇게. 서울권 대학들도 이렇게 가산점이 수학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보호하고 자연계열을 배척하는 대학도 생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능 최저 적용 전형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정말 증가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제목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보실게요. 6개 대학에 수능 최저를 적용한 전형이에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만 골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 무슨 전형 없죠? 일반 전형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이 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적어두세요. 밑줄, 요거는 밑줄.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입니다.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숫자만 볼게요. 지금 2024학년도에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의 인원수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요거 왜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죠?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첨단학과. 첨단학과 이제 증원이 이 올해 초에 나왔죠. 그래서 올해 봄에 그게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인원이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에 이제 바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4,245명을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다가 25학년도에 어떻게 되느냐? 5,160명. 조금 오버해서 1,000명이에요. 915명인데요. 이만큼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거. 즉, 자, 최상위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 라고 하면 일부 전형들, 일부 전형이라기엔 서울대 일반 전형이 좀 크긴 하지만 전형들을 빼고는 무엇을 꼭 생각해야 된다?
수능 최저를 꼭 생각해야 된다. 자, 수능 최저 뭔지 아시죠? 3합 6, 3합 7.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3합 6, 3합 7. 그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어떤 인원들이 있는지 한번 전형별로 볼게요. 추천 전형.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입니다.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어요. 대부분 교과고 종합은 서울대, 가톨릭대 이제 의대 학교장 추천, 그리고 새로 생긴 한양대 추천형이 있습니다. 자, 24학년도에는 67.9%였는데 25학년도에 몇 퍼센트가 됐죠? 100%가 됐습니다. 100%. 추천을 받는다. 내가 상위권이고 추천을 받는다. 그럼 무엇을? 수능 최저를 확실히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학종은 별로 수능 최저가 없었고요. 논술은 좀 많은 편이었는데 또 많이 증가했죠. 요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형들의 수능 최저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 뭐 확인해 보시고요. 뭐 기억하시라고 했죠? 3합 6, 3합 7 정도 맞추면 됩니다. 고려대가 굉장히 수능 최저를 높게 설정하는 학교인데요. 고려대 다른 것들은 뭐 예전에도 뭐 4합 8 이랬기 때문에 괜찮은데 논술 전형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논술의 경영 수능 최저를 보시면 4합 5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은 4합 5 하면 어디 생각나죠? 의대 생각나시죠? 네. 약간 이 고대 경영은 의대급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대 총장님이 경영학과 출신이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이렇게 수능 최저. 근데 뭐 기억하시라고요? 2합 6, 2합 7 이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목이 바뀐다고 했죠. 2합 6, 2합 7 맞추면 된다. 그럼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 하셨을걸요? 지금도 되겠는데 안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의 학평 등급을 수능에서 받을 보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를 확실히 대비하라. 수능 최저하면 우리가 뭘로 생각하죠? 등급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수능 최저를 확실히 대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대비해라? 수능을 대비해라. 자, 머릿속에서 내가 몇 등급 받을 거야, 몇 등급 받을 거야를 지우세요.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생각하십니다. 어떤 점수요? 원점수. 내가 하나 틀려서 몇 점 맞을 거야, 만점 맞을 거야, 뭐 2개 틀려서 몇 점 맞을 거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등급은 나중 문제예요. 그리고 수능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생긴 지금 등급으로 생각하시다 큰일 납니다. 앞에서 보셨죠? 뿅 하고 사라지는, 한 개 틀리면 뿅 3등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계열 정원학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 상황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교육부에 이만큼 늘려라 라고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배정하고요. 그다음 대학에서는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생략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료집에 넣은 내용이라서 요걸 그대로 넣었는데요. 요 뒤에 페이지 있죠. 이렇게 X 치세요. 이렇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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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의가 자료집을 찍고 나서 다음 주에 다 엎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너무 오버를 했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의협이라고 하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14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의가 앞으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모르겠습니다. 안 열릴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렇게 지우시고 뭐라고 쓰시면 돼요? 올해? 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들을 하루에 한 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올해 1000명 는다? 이것이 거의 확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사를 보니. 근데 이제 내일 모레에 발표한다는 말이 있고, 뭐 그것을 또 복지부가 부인했다는 기사도 있고,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봤는데요. 일단 10월 안에는 발표가 무조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2028 대입 개편도 생각보다 빨리 발표를 했거든요. 교육부에서. 요거 역시도 며칠 내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슈 드리고 1000명 올해.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1000명이 올해 증가한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자연계열 서연고에 몇 명쯤 있을까요? 의대, 뭐 수의대, 치대 뭐 이런 거 빼고 자연계열 서연고를 쭉 합치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5,000명에서 조금 줄어요. 5,000명이 돼요. 근데 이 위에 여기 써볼까요? 5,000명이 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5,000명이 있는데 여기 위에 몇 명이 있죠?
의대 학생들이 있죠. 일단 의대만 써볼게요. 의대만. 3,000명 정도가 있죠? 의대.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 늘어난다? 1,000명이 늘어난다. 의대만. 이만큼이 늘어난다. 그러면 뭐 최상위가 9,000명이 되는 겁니다. 9,000명. 근데 이것을 의학계열로 한번 넓혀볼까요? 의학계열로 넓히면 이게 몇 명이 되냐면 1,000명은 그대로 있고 6,686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아, 모르겠습니다.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어떡하죠? 저의 미천한 수학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공을 하나 더 썼습니다. 13,000명이 됩니다. 13,000. 최상위 학생들이 13,000명이 됩니다. 그쵸? 13,000 맞습니까? 그런데 거의? 이렇게 맞습니다. 됩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까 자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6장 플러스 알파에서 군의 대학 있잖아요. 이스트 대학, 켄텍 뭐 있잖아요. 걔네들이 1,955명입니다. 되게 똑똑하죠? 앞에 써 있어요. 1,955명. 2,000명입니다. 그럼 이게 몇 명이에요? 15,000명. 수능을 한 50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그쵸?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등급이 몇 명이죠? 몇이죠? 4% 정도 되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시 수시 이제 인원 뭐 6대 4로 이제 뭐 빠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1등급을 맞아요. 뭘 1등급 맞아요. 어느 대학 프리패스로 갈 수 있을까요? 서울대 무조건 프리패스로 갑니다. 무조건. 2등급을 반쯤 맞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프리패스입니다. 올 2등급을 맞아요? 그래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어요. 1,000명이라는 인원은 정말 큰 인원입니다. 그래서 좀 촉각을 기울이시고 저희도 뭐 발표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생기지만 결국 뭐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잘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다 보면 의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의대 갈 수 있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첨단학과 이야기인데요. 첨단학과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우리 수도권만 관심이 있으니까 800명 정도 갑자기 24학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첨단학과 인원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는 의대도 1,000명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데 첨단학과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들 정리해 놓았고요. 어떤 대학들에 이제 몇 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표는 새로 생긴 첨단학과뿐 아니라 계약학과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또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과탐투.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 과학을 전공해서 과학 강의를 오래 해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논란의 과목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데요. 과탐투를 선택해야 되느냐? 올해 이것이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이제는 뭐 수능 접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승리할지 실패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24학년도까지는 서울대에 지원하는 수도권으로 이제 한정 지었습니다.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탐투가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필수로 지정해 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택 뭐 이렇게 가산점 준 학교도 있고 25학년도부터는 서울대가 엄청난 일을 했죠. 투 이제 없어지죠. 투 폐지 없어 이제 안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산점은 조금 됩니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4학년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표준 점수 이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한다. 변표 혹은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탐구를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의학 계열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의학 계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과탐투에 대한 문제가 뭐 때문에 불거졌냐면 우리가 3월, 4월, 6월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과탐투 표점, 만점 표점이 100점에 육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과탐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또 아무래도 과탐투를 봐서 이 대학들을 지원했을 때 그때 과탐투 만점 표점이 굉장히 높다 하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사실 정말 이번 구평처럼 나온다면
진짜로 뭐 국어, 수학 3개씩 틀리고도 의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평처럼 출제돼서 특정한 과목을 선택해 만점을 받는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 점수 반영하는 의학계열 대학 중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전남대 같은 대학, 한림대 같은 대학인데요. 표준 점수를 원래는 이제 다른 대학들 그냥 반영하는데 이 전남대, 한림대를 포함한 대여섯 개 대학은 만점의 표준 점수, 만점의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 98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 98점이란 점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98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내 점수를 이 만점 표준 점수로 나눠버립니다. 좀 괴상한 점수 방식을 선택하는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지원하실 때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반영 대학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의대에 이제, 의대뿐 아니라 과학탐구 2 가산점을 주는 이런 학교들. 요건 의대입니다. 의대에 몇 명을 뽑는지, 가산점 얼마 주는지, 요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원에서는 과탐2 가산을 많이 줍니다. 가산점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시로 많이 뽑진 않지만 요 정도 이제 인원이 있다. 이렇게 2 가산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2가 그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만점 표점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올해 수능에 2만 명이 넘게 2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게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서울대에서 2를 폐지했기 때문에 2 선택을 폐지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거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16,000명이었는데 올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친구들이 이제 과학탐구는 안 보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7,000명쯤 볼 거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예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접수는 2만 명이 넘게 했습니다. 구평을 한번 볼게요. 구평은요. 17,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건 응시 숫자입니다. 결과 응시 17,84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평의 이제 이 집단과 응시 집단과 수능의 응시 집단이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계속 이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탐2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길래 과탐2를 선택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런 표들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는 표는 평균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점수가 좀 수렴합니다. 1을 선택하든 2를 선택하든 간에 수능에서는 뭔가 점수가 이렇게 뭐 별로 다르지 않게 수렴을 합니다. 만점을 받든 1등급을 받든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100분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그런 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2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2 선택해서 가산점, 뭐 만점 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이제 집어넣어 놨는데 그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아요. 100분위도 보시면 만점 100분위, 만점 100분위 뭐 98에서 100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수능에서는 거의 100과 99 사이의 만점 100분위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1등급 역시 95, 96 정도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좀 한번 보실까요? 지구과학2에서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는 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표 얘는 22학년도 수능이에요. 약간 정상적이었던 수능입니다. 이때가 이 학생들 보시면 점수별로 몇 명인가를 보여주는 도수 분포인데요. 학생들이 잘하는 만점 표점이 77점이었습니다. 이때 잘하는 학생부터 못하는 학생들이 약간 이제 왕관 형식으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학년도 구평 5번에 본 구평입니다. 제일 피크가 어디냐면 50점이 좀 안 돼요. 자, 과탐은 표준 점수를 계산할 때 평균이 50점입니다. 50점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죠? 서울대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원래 많이 보는 시험이었는데 그 학생들 없어지고 이제 나 3학년 때 과탐2 하니까 선택해볼까? 그런데 3월 6월에 표점이 막 98점이야. 또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아이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게 구평이에요. 수능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능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발생했고 25학년도, 26학년도, 27학년도까지는 이 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28학년도에 대입 개편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까지도 이런 문제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능 과학탐구 표준 점수나 100분위 등급컵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뒤쪽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이 밑에다가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탐2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고려대. 고려대가 344명의 인원을 논술 전형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고려대가 이만큼 증가하였다.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다. 5년 만인가요?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원수 정리해 두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세대가 과학 논술을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대학 논술 전형에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고려대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과학 논술 폐지되었다. 자, 과학 논술이 폐지되었다라는 말은 뭐죠? 자연계열 학생들이 논술을 볼 때, 그렇죠. 수학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대학들 나와 있는데 과학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대가 발표는 안 했지만 고대가 2018년에 이제 논술 폐지하기 전까지는 수학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논술 전형이 이렇게 신설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장님께서 한성만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이 이렇게 대세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적용된 전형이 많습니다. 앞에서 보셨듯 64%의 이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수능 최저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이제 치한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대도 있고 그다음 이제 자연계 이제 과학 논술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논술에서 이제 주요 이슈 두 가지는 말씀드렸는데 논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논술 전형을 붙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 실력입니다. 논술 실력. 압도적으로 논술 실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는 논술이 70%고 뭐 저기 교과가 30% 들어가는데 그래도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30%가 교과가 들어가는 학교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률은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성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최저로 적용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맨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 적용 대학이 많아졌다. 이것은 앞에서 보셨던 추천 전형 100%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능 최저 적용 전형이 많은데 그럼 수능 최저는 어떻게? 3합 6, 3합 7 뭐 이렇게 맞추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등급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자, 수능이 지금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으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구평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다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국어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뭐 수학은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탐구는 사탐은 아마 구평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과학 탐구는 원은 어렵게 투는 좀 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이 조금 쉬워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볼 수능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이렇게 쉬워진다는 말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 어떤 것들 대비해야 되죠? 그렇죠. 쉬워지더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소위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 지금 말씀드리려고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나 싶은데요. 재수생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죠. 그러한 효과들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등급이 아니라 무엇으로? 원점수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수능을 확실히 대비해라. 논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논술 전형의 64%가 수능 최저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을 확실히 대비해라 라는 부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원장님 한번 모셔볼 건데요. 서울대가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수능 탐구 영역 표준 점수로 반영하겠다. 그 전까지는 변환 표준 점수였는데요.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다가 그냥 표준 점수로 반영하겠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 교과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학생부를 제출해서 학생부를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 평가가 23년도에 실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 과학탐구2 필수 폐지가 이제 올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시 모집 교과 평가 방식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들어갈 때에 바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맨 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A를 받고 어떻게 하면 B를 받고 어떻게 하면 C를 받는다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이 정시무직 교과평가가 조금은 깜깜이 전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우려를 좀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수능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이런 때에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책잡힐 짓을 하지 않는 거죠. 즉, 서울대 정시로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무엇을? 학생부 관리를 잘 해놓고 성적 관리를 잘 해놓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들을 다 쫓아가려고 이거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거에는 저거 이렇게 대응, 이것은 저희들이 대비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목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성만 원장님 모셔서 우리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원장님.